제가 준비한 오늘 포커스 EJ 주제는요, K조선입니다. 최근에 와서 K자 앞자에 붙어서 산업들에 대한 순환매 계속해서 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방산에 대한 소식만큼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뉴스가 많았던 것이 조선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흘러내리는, 좀 밀리는 듯한 시장 분위기 연출했는데, 조선주들은 장 후반대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했고, 또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조선주들에 대한 이 시선이 좀 옮겨졌던 거는요, 카타르발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도 때 발주되었었던 카타르, 이 수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계약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다, 시작되었다, 포문이 열렸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날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대규모의 수주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4척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2척을 수주를 했는데, 앞으로 카타르발 프로젝트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100여 척의 이 수주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조선 3사가 이 모두 다 지난해 연말 때 그리고 올해 연초 때 수주 공시를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2년치의 물동량은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카타르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라면은 향후 조선 업황은 계속해서 좀 밝은, 좀 먼 미래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이 카타르발 LNG선에 대한 수요가 나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카타르발 수주를 앞두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발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호재 속에서 원자재 가격을 얼마만큼 받을까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견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과거 계약건에서 이 원자재 가격 물동량에 대한 변화를 시장에 반영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었던 선가의 가격이 기존에 계약했었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고 계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발주되게 되는 조선 3사가 모두 다 혜택될 수 있는 이 카타르발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실적 전환에 큰 도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 올라왔었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 곡선이 이제 점차 좀 완화된다라면은 본격적인 실적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규모로 연속적인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척 한 척에 대한 설계 도면을 구축하는 것보다 같은 도면으로서 연속적인 이 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설계 비용에 대한 절감도 상당히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전반적으로 이 러시아발부터 시작되었었던 LNG 수요에 대한 기대감인데, LNG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이 또 결국에는 대체 공급원 혹은 대체 에너지발에 대한 관심을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카타르 지역 또 미주 지역으로 해서 수요가 더 살아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대형 LNG선에 대한 발주 추이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과거 지난해 연말 때에도 상당히 집중된 발주 물량이었는데, 올해도 이 꾸준하게 연초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선박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인 카타르발 프로젝트 이 선박 수요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올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조선 3사에 대한 수요가 뉴스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가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조선주들에 대한 가격 정책이 상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가 경쟁으로 펼쳐왔지만은 지금은 선가 인상되고 난 다음에 고가 경쟁 속에서도 수요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선 3사의 이득이 될 것이다. 수주를 따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눈치를 크게 보진 않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었던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사실 이 연초 때 만들었었던 박스권에 대한 상단이 조금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에 대한 상단 그리고 하단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내려왔을 때 동반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오늘 위치까지 해서 하루 최근에 와서 양봉 연출도 상당히 연속적이었다는 점.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박스권에 대한 복귀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박스권 복귀 그리고 박스권 상단까지 움직임들은 아주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대체로 전반적으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할하고 난 다음에 크게 이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 속에 있고 추세에 대한 정배열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차트가 가장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한국조선해양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좀 더 견고한 주가 흐름이었고요. 이와 같은 추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변곡점에 있지 않나. 그러면은 추세가 역배열 속에서 정배열 전환될 수 있는 변곡점, 길목에 있기 때문에 투자 접근하는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주 물량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조선 3사 모두 다 거론될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대감도 빠지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종목들 못지않게 박스권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충분히 박스권 하단이 좀 강력하게 좀 지지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난하게 박스권 상단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발주 물량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위치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이 조선 기자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죠. 한국카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해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언제 뚫어낼 것인가를 보는 종목인데 충분히 신고가 경신이 기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카본과 유사한 종목이 있죠. 동성화인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카본과 동일하게 선박도 이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봤을 때 카테고리 환경 규제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단순하게 박스권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박스권 하단을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지지하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무난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에 대한 연속성 내일장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관망세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던 섹터들은 투자 심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조선주들에 대한 눌림목, 조선주들에 대한 바닥권 접근도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